그러니까 무려 이제 41년이 된 거죠. 이 옷 입고 세상의 거의 모든 정글에 다 돌아다녔고요. 살다 보니까 그냥 아끼는 게 몸에 밴 것 같아요. 교수님 1년에 100만 원도 안 쓴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? 그건 좀 과장됐겠지만 저는 뭐 돈 쓸 일이 별로 없어요. 걸어 다니죠. 버스, 지하철 타죠. 택시도 거의 안 타니까요. 먹는데도 돈을 많이 안 쓰죠. 우리 네? 구독자들이 네. 교수님 늘 같은 옷만 입으신다고 한 날짜에 찍은 게 아닌데 하루에 다 찍은 거 아니냐 얘기를 할 정도로. 네, 뭐 제가 옷을 잘 안 사니까요. 저는 옷 입는 것만큼은 제가 세계 최고의 갑부 수준이에요. 마크 자커버그 똑같은 티셔츠 하나 그냥 입고 1년 내내 살잖아요. 저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인데 미국 옷가게에 가면 세일 섹션이 꼭 있단 말이죠. 대개는 이제 저쪽 구석에 깊숙한 곳에 이렇게 한쪽 쭉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. 제 체격이 미국 사람들 체격에 비하면 좀 작은 편에 오히려 속하니까, 그리고 비교적 마른 체형이고 이러다 보니까 제 사이즈가 잘 안 팔리는 거죠. 그래서 그 세일 쪽에 가면 종종 있어요. 굉장히 오랫동안 그게 19불 99전이었거든요. 19달러 99센트. 종종 미국에 가면 그거 한두 벌 사가지고 오면 1년 내내 입곤 했어요. 근데 그것도 지난 10몇 년 동안은 못했어요. 이게 19불 99가 아니야. 이제 가면 50불 막 이래요. 못 사죠. 근데 사실은 제가 원래 이랬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. 시작은 미국 유학 때부터 된 것 같아요. 이거는 참 밝히기 조금 민망하긴 한데, 미국은 지폐로 하면 1불짜리가 있고 5불짜리가 있고 10불짜리가 있고 20불이 있습니다. 근데 그 20불짜리가 쓸모가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니까 그 수준의 금액의 몰품들이 많은 거죠. 일찌감치 이제 미국에 가서 살면서 그 20불이 저한테는 넘지 말아야 될 마의 선이 된 거예요. 학생 시절엔 20불짜리가 제가 가지고 있을 최고로 큰 돈이거든요. 그걸 꺼내는 순간 거스름돈을 받고 난 다음에는 이 거스름돈이 어디로 가는지 너무 빨리 사라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돼갔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 이 20불짜리를 헐지 않을 수 있을까? 이거에 그냥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. 네, 정말 한 번에 써야 될 순간이 왔는데 그 20불짜리를 꺼냈는데 하도 오랫동안 접어서 지갑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이 접은 부분이 삭았어요. 그래서 이렇게 꺼내는데 뚝뚝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못 사고 은행으로 들고 가서 네, 은행에서는 새 지폐를 20불짜리를 주더라고요. 그 후에 미국에 가게 되면 지갑에 20불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런데도 20불 넘는 걸 못 사겠어요. 그 오랜 세월 동안 20불짜리를 헐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 일념으로 살아온 생활 습관이 이제 월급 받는 대학 교수인데 못 쓰겠어요, 저는. 인터넷 동영상에서 가끔 보시면 제가 강연할 때 굉장히 자주 입는 개량 한복 윗 저고리가 있습니다. 이것도 어떻게 사게 됐느냐 하면 서울대 교수 시절에 저랑 대학 동기인데 데모를 하다가 퇴학을 당한 친구였어요. 훗날 그 친구의 아내가 개량 한복 사업을 일으켜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.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친구는 거기에서 이제 전무더라고요. 제 방에 들려서 상품권을 하나 주고 갔어요. 그리고 그 상품권이 그 개량 한복 그 상품권이었어요. 그걸 이제 또 지갑에다가 이렇게 넣어놨어요. 그 우연히 제 아내랑 인사동에 나가서 걷다가 보니까 그 가게가 있더라고요, 거기. 나 이 가게에 상품권이 있는데.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봤어요. 저는 이제 헐렁헐렁한 윗도리를 이제 사기로 했는데 상품권을 꺼냈는데 그 지갑에서 하도 이렇게 마모가 돼가지고 글자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 가게 그 점원이 이게 너무 해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. 그 포기할 제가 아니죠. 혹시 전무님 성함이 누구누구시니까? 그랬더니 맞다고. 전무님한테 어떻게 전화 좀 한번 연결할 수 없느냐. 그래서 네, 그 전무님인 제 친구한테 나한테 그런 상품권을 준 적이 있다.
이거를 직원한테 얘기하라고 하고 거의 글자가 안 보이는 다해진 상품권으로 계산을 하고 그때부터 입기 시작한 그 옷을 똑같은 옷으로 지금 3번째 사서 입고 있습니다. 근데 최근에 큰일 날 일을 하나 제가 겪었습니다. 저는 이렇게 친환경 칫솔을 쓰거든요. 대나무 칫솔인데 털이 너무 빨리 들어 누워요. 그래서 여기 들어 누운 얘를 자르면 되겠구나. 그래서 가위로 이제 얘를 잘랐어요. 좋더라고. 딱 보니까 모양도. 그래갖고 이제 그걸로 양치를 했는데 하면서 기분이 약간 이상하더라고요. 이게 털이 아래쪽은 두껍더군요. 그 올라가면서 얇아지는 거예요. 그걸 몰랐죠. 어느 날 혀로 이제 어금니 뒤쪽을 이렇게 하는데 뭐가 자꾸 혀에 걸려요. 그래서 치과에 갔더니 거기 제가 브릿지를 하나 해놓은 게 있는데 거기를 너무 딱딱한 칫솔로 짓누르는 바람에 그 브릿지가 약간 뒤틀려 가지고 그게 노출이 된 거더라고요. 아무래도 임플란트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견적이 나왔는데 수백만 원이에요. 그 칫솔 하나 아끼려다가 참 그래서 너무 아끼는 게 그렇게 늘 좋은 건 아니구나 하는 걸 이 나이에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. 가지고 계신 물건 중에 이게 좀 특별하거나 좀 오래된 사연이 있는 물건, 아직도 소장하고 있는 물건이 있으세요? 저는 비싼 옷을 이렇게 봐도 그 옷이 그렇게 제 마음에 들지도 않아요. 근데 제 아내가 늘 저한테 하는 말이 있거든요. 상품이 비싼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다. 저는 돌아가신 저희 부친을 보면서 늘 참 신기했던 건 구두 뒤창이 달지 않아요. 10년 전에 산 구두 뒤창이 새 뒤창처럼 깨끗해요.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? 나가서 걷는데 그러면 요렇게 걸어 다니시나? 밖에 나가면 신발을 벗고 다니시겠구나. 자린고비의 유래가 영조 때 충북 음성군에 살던 조륵 이라는 양반이 그렇게 아꼈다 그러는 거죠. 제일 유명한 얘기는 저녁 먹을 때 굴비를 위에다 매달아 놓고 그거 보면서 짠내를 이렇게 입에서 느끼면서 밥 먹어라 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. 근데 그분의 설화가 재밌는 게 많아요. 부채 살이 상하는 게 아까워서 부채를 쥐고 얼굴을 이렇게 돌리셨다 그러고요. 며느리가 장에 가서 생선을 많이 만지고 돌아와서 손을 씻은 물로 국을 끓여 줬다는데 그 조르 어른은 손을 왜 여기다 씻었느냐, 큰 독에다 씻었으면 우리가 몇 년을 먹었을 텐데 뭐 이랬다는데 소문난 구두쇠였는데 동네 사람들, 못 사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베풀고 먹였다는 일화가 있답니다. 자기 자신이 그렇게 철저하게 절약하고 아끼고 했지만 남에게는 베푸셨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제 아내 말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처럼 값싼 걸 자주 쓰고 버리고 하는 게 환경에 결코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고 보면 살면서 그 사람의 강권으로 억지로 제법 비싼 옷을 몇 번 산 적이 있거든요.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제가 입고 나왔습니다. 이게 열대 과일 이름이 들어가 있는 브랜드가 있잖아요. 그 브랜드가 70년대 말인가 생긴 걸로 알아요. 제가 하버드 대학에 간 게 83년인데 하버드 대학 바로 앞 동네 그 하버드 스퀘어 근처에 그 가게가 문을 열었어요. 지금도 또렷이 기억나는데요. 문을 연 첫날부터 세일을 대대적으로 이렇게 하는 전략으로 탁 한 거예요. 제가 눈이 휘둥그레졌죠. 그때 이제 이거를 하나, 지금이야 뭐 이게 이른바 낚시조끼라 그래서 이런 비슷한 거 입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.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거 없었어요. 너무 좋더라고요. 이건 뭐 주머니가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, 이거 정글에 갈 때 입어야 되겠다. 세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로서는 도저히 꿈에도 생각해 볼 수 없는 금액이었는데 제가 이걸 한 3번쯤 가서 만지작거렸거든요. 제 아내가 가져다가 계산대에 올려놓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샀습니다. 1984년입니다. 그러니까 무려 이제 41년이 된 거죠. 뭐 하여간 여기저기 이제 많이 해줬고요. 왜 여기가 이렇게 해지는지. 하여간 근데 이 옷 입고 세상에 거의 모든 정글에 다 돌아다녔고요. 정글만 돌아다닌 게 아니라 평소에도 이 옷을 참 많이 입었어요. 제법 비싸게 산 옷이 역할을 하기는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.
그 책상의 컵도 오늘 좀 다른 컵인 것 같아요. 네. 이 컵이 제가 아마 제 돈 내고 산 유일한 하버드 물품일 텐데요. 92년에 이제 미시간 대학 교수가 돼서 이제 정말 하버드를 떠나야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하버드 뭐 관련 물건이 하나도 없더라고요. 그래서 마침 세일로 나온 요 컵이 있길래 요게 그 문양들이 쫙 저 있는 거거든요. 아마 제 컵 중에 제가 제일 오랫동안 쓴 컵일 겁니다. 근데 이제 최근에는요, 좀 마음을 바꾸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식주로 이렇게 따져보면 제가 의에 대한 얘기는 이제 좀 드렸잖아요. 주는 제가 혼자 다니면 저는 뭐 그렇게 좋은 호텔에 잘 안 묵거든요. 옛날에 이제 열대를 다닐 때는 제가 받은 연구비가 얼마 안 되니까. 근데 이걸로 이제 1년, 2년, 3년을 버텨야 되는데 사실 이게 어디서 자나? 결국은 그냥 자는 건데. 그래서 종종 다닌 곳은 방에 불이 없어요. 전기불이 없고요. 저 복도에만 전기불이 있는데 복도에 불들의 빛이 이렇게 이제 좀 들어오는 거죠. 그래서 어슴푸레 보여요. 근데 뭐 그게 상관은 없잖아요. 왜냐면 저는 이제 저 정글에서 쓰는 헤드라이트가 있으니까 헤드라이트 딱 끼고 이제 그걸로 저 짐도 풀고 침대도 만들고, 침대라는 게 그냥 스펀지거든요. 밑이 한 이 정도 되는 스펀지예요. 깔고 이제 자는 거죠. 제일 이제 심각한 건 평상 밑에 뭔가 기어다니는 소리가 이제 제일 심각한 거죠. 근데 뭐 그것도 한두 번이죠. 피곤하니까 그냥 자요. 그게 이제 그런 곳에서 하루를 자면 미국 돈으로 한 3불 내지는 한 5불만 주면 자거든요. 어느 날 제 아내가 제가 너무 보고 싶다고, 그때 저희 신혼이었어요. 그래서 그 사람이 한번 왔는데 파나마 시내 호텔을 잡았는데, 제가 1년 반 동안 호텔에 쓸 수 있는 돈을 하룻밤에 다 쓰고 말았습니다. 그래서 신혼임에도 불구하고 이틀이 지난 날 언제 갈 거냐고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. 주도 그러니까 굳이 최고급 호텔에 가서 자야 될 이유를 저는 사실 잘 몰라요. 문제는 이제 이게 식인데요. 식은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확실하게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. 생각해 보니까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옷이야, 그리고 잠자리야, 불편하고 좀 허름하고 그래도 뭐 까짓 거 그럴 수도 있는 건데, 생각하니까 이 먹는 거는 몸 안에 들어가는 건데 이걸 돈이 아깝다고 값싼 데만 찾아 돌아다니는 것, 그거는 절약이 아니라 어리석다는 생각이 이제 어느 날 불현듯 들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뭐 저는 이제는 그렇게까지 무조건 제일 값싼 데 가서 먹는 짓은 이제 안 합니다. 그렇다고 해서 뭐 비싼 데를 일부러 가서 뭐 코스 요리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전혀 아니지만, 내 몸속에 들어가는 것에는 이제 돈을 지나치게 아끼는 그런 짓은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. 상당한 발전입니다. 얼마 전에 제 연구실에서 제가 연구실 학생들한테 선물을 준 적이 있는데요. 저한테 그런 예쁜 노트 선물이 여기저기서 가끔 들어와요. 그리고 어디 행사에 가면 또 거기서 이렇게 만들어서 주는 것도 있고, 그게 모아놓으니까 이만큼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어느 날 학생들, 연구원들 들어와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씩 다 가져가라고. 제가 그동안 뭐 수십 권을 그런 걸 받았었는데 딱 한 권 제가 써본 기억이 있고요. 저는 노트를 안 씁니다. 이면지를 씁니다. 아주 깨끗한 이면지 이제 따로 해갖고 그거는 이제 복사하는데 쓰게끔 제가 이제 연구실에서 종용을 하고, 조금 구겨지거나 뭐 그런 이면지는 따로 제가 또 빼놨다가 그거는 제가 다 노트로 씁니다. 제가 이 책을 제법 많이 쓰는데요. 책의 기본이 된 얼개들이 다 이면지에 쓰여진 그 기록들, 이런 걸로 제가 다 한 겁니다. 아직도 쓸 이면지가 많은데 필요하신 분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제가 좀 나눠드릴 수도 있습니다. 살다 보니까 그냥 아끼는 게 몸에 밴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환경에 관한 강연을 하면 종종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, 우리가 요즘 재자를 앞에다 붙여서 많은 노력들을 하잖아요. 재활용이다 뭐 이런 식의. 근데 재활용을 얘기하면서 그냥 은근히 넘어가는 단계가 하나 있습니다. 재사용이거든요.
재활용은 그 물품을 공정 과정을 돌려서 새로운 제품을 또 만들어야 되는 거를 재활용이라고 합니다. 근데 그거는 그 과정에서, 그 공정 과정에서 온실기체들이 또 발생하는 거거든요. 그렇게 하기 전에 쓰던 물건을 버리기 전에 이 물건을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을까를 고민해서 시도하는 게 재사용입니다. 이 이면지가 대표적인 거고요. 어떻게 보면 환경이 중요한 이 시대에 가능하면 이 물건을 버리기 전에 이 물건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건 뭐가 없을까 생각해보고 그러는 것도 저는 굉장히 소중한 덕목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자기 최면을 조금 걸기 시작한 거죠. 나 그냥 무조건 아끼는 게 아니라 환경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. 변명이지만 네, 그러고 있습니다. 제가 이거 언제까지 입을지 모르지만 완전히 너덜거리기 전까지 이 옷은 안 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아낄 거 있으면 아끼면서 살아야 또 이 지구도 그만큼 더 행복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I love you. 그래도 칫솔은 다 잘랐어요. 칫솔은 더 이상 안 합니다.